25일 저녁 발생한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에 대한 현장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불로 점포 69곳이 소실되는 등 8,000제곱미터가량이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26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시는 화재 사고 대책반을 구성해 신속하게 시설을 복구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성군의 한 마을이 3년째 막걸리를 만들어 오며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찹쌀과 누룩을 섞어 술을 빚어왔는데 올해 예비마을 기업으로 선정돼 막걸리 시제품까지 내놨습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보문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관광역사공원이 조성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경북 의성에 주민들이 함께 막걸리를 만드는 마을이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만드는 것을 넘어 마을 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인데요. 활력을 잃었던 마을에 목표가 생기면서 생기가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홍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후 시간,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찹쌀과 누룩을 섞어 일주일간 발효시킨 원주를 망에 넣어 술과 건더기를 분리합니다. 이어 찜기에서 꺼낸 고두밥을 식힙니다. 술에 다시 넣기 위해서인데 뜨거운 상태로 넣으면 술에 있는 미생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두밥과 술을 섞어 다시 일주일간 숙성시키면 선창 할매 막걸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선보이게 됩니다. 모두 모여가지고 웃고 지키고 그래 이게 술을 빚었어. 그러니까 좋기는 억수로 좋아. 우리 마을에 술을 해가지고 번창하게 잘 되고 앞으로 모든 일이 뜻대로 되면 좋겠어. 모흥 3리 주민 10명이 본격적으로 막걸리를 만들기 시작한 건 지난 2019년입니다. 의성군이 진행했던 도시청년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 중 인기가 좋았던 전통주 담기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발전시킨 겁니다. 배우려고 좀 힘썼어요. 힘썼어 많이. 이것도 배우고 눈으로도 많이 익히고 또 잊어붙는 것도 또 자꾸 생각해가면서 80살에 시작했지. 지난 게. 여든에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원래 81살이고 이렇게 이제 성과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나는 또. 올해 예비 마을 기업으로 선정됐고 현재 막걸리 시제품이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에는 마을 기업으로 선정된 후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민들은 직접 번 돈으로 마을의 동네 요양원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연세가 다 많으시거든요. 지금 80대 이상입니다. 80대 이상인데 유모차를 몰고 내 집 마당도 한 바퀴 돌고 올 수 있고 영감님의 산소를 이렇게 한번 바라볼 수 있고 생을 마지막을 갖다 동네에서 편안하게 모시는 것 마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평균 8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마을 사람들. 같은 목표로 함께 움직이며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가 갈수록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농촌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 25일 저녁 발생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26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첨가물 구역 동편을 중심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불로 시장 내 점포 69곳이 소실되는 등 8,000제곱미터가량이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며 피해 점포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불은 지난 25일 저녁 8시 25분쯤 알 수 없는 이유로 시작됐으며 3시간 30여 분 만에 완전 진화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26일 아침 김종한 행정부시장 주재로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재 사고 대책반을 구성해 신속히 시설을 복구하고 피해 점포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별 주요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장철 농산물 출하기에 불이 나며 농산물 경매 등의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온라인 거래를 확인하고 임시 경매장 등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5일 밤 대구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나 입주 점포 중 40%가 타버렸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당시에 영업을 하고 있던 점포들이 있어서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걱정이 컸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농산물 시장은 스프링클러 등 현대화된 소방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최근에 자체 화재 점검까지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재 예방에 신경을 썼지만 농산물 시장 절반 가까이가 타버리는 일을 막지는 못한 건데요. 최근 기온이 내려가면서 전열기구와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전열기구나 난방기구의 전선이나 전원 플러그에 손상은 없는지, 먼지가 쌓여있진 않은지, 또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열기구나 난방기구 주위에 화재에 취약한 물건이 있다면 멀리 두시고 또 사용 뒤에는 꼭 코드를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화재, 예방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3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감염내과 손유진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독감 의심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한 달 전부터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되었는데요. 네,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률로만 봤을 때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제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분율은 유행 기준을 넘어선 이제 1000명당 5.1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날씨도 쌀쌀해지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앞으로 환자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독감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요? 독감 바이러스는 뭐 A형, B형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올해 독감 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그 우세종이 A형, H3N2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독감은 독감 중에서도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뭐 갑작스러운 고열이나 근육통, 두통, 오한 같은 전신 증상과 함께 뭐 마른 기침, 인후통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근육통이나 관절통, 뭐 구토, 설사 같은 증상들도 함께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면 중증도가 훨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령층 무료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고위험군은 필수적으로 접종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방접종은 뭐 누구나 맞으실 수 있지만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어린이나 임신부 그리고 고령의 어르신 경우에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맞도록 이제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시지만 이제 뭐 주사 부위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종 부위를 구분해서 맞는 것이 좋고 뭐 컨디션에 따라서는 조금 뭐 간격을 두고 맞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독감 예방 접종 전후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독감 예방접종 전에 이제 고열이 있거나 컨디션이 나쁜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접종을 조금 미루시고 어느 정도 컨디션이 회복되신 이후에 접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수분 섭취를 잘하고 충분한 안정을 취하면서 컨디션을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하실 때에는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 여부나 현재 앓고 있는 증상이 있는지 의사에게 정확히 알리고 접종 여부를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접종 직후에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잘 살펴보고 접종 당일에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휴식을 잘 취하고 고강도 운동이나 음주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끝으로 독감 예방 방법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 수칙도 정리해 주실까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접종 시기에 맞춰서 백신을 접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가 손 씻기나 기침 예절 같은 이런 개인 위생이나 예방 수칙, 뭐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한다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외출 후나 식사 전후로 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신 이후에는 비말이 손을 오염시켰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이제 비누로 30초 이상 충분히 손을 잘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개인 위생이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면 충분히 예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감염내과 손유진 교수와 함께 올겨울 독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관광역사공원이 조성됩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는 지난 1979년 개장한 국내 최초의 관광단지인데요. 경상북도는 보문관광단지의 역사를 담아 과거와 현재를 공유하고 미래를 향한 도약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사랑공원에서 보문관광단지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관광역사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는 국내 최초의 관광단지로 지난 1971년 경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돼 지난 1979년 개장 이후 국내 관광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보문관광단지의 역사와 문화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공유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개발 50년을 즈음해 관광역사공원을 조성합니다. 50억 원을 들여 사랑공원 일대 약 5,000제곱미터 부지의 체험 휴게형 공원을 오는 2023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입니다. 관광이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알리는 의미에서 이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봤을 때 메비우스의 띠처럼 만들어서 그 메비우스의 띠 속에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녹아들 수 있도록 보문호를 가로지르는 1.3km 짚라인도 들어섭니다. 보문호 수상공연장 광장에 높이 123m의 출발 타워를 첨성대 모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보문 상징형 짚라인 조성 사업을 비롯해 보문 호반 산책로 야간 조명 보강 사업, 보문 관광단지 상징 조형물 조성 사업 등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입니다. 현재 보문 관광단지에는 호텔과 골프장, 보문호의 각종 수상시설, 산책로 등의 관광시설이 있어 연간 약 80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사람을 품은 관광역사공원 조성으로 보문 관광단지가 국내 최초 관광단지라는 명성을 되찾아 경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가 26일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 22개국 127개 도시에서 10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총회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총회 기간 안동과 핀란드 탐페레 등 6개 도시의 시장이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원탁회의가 열리고 각 도시의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집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은 1994년에 창설한 교육 관련 국제기구로 현재 35개국 500개 도시가 가입돼 있습니다. 안동이 이제까지 인다의 고장이고 교육도시로서 명성을 살려봤는데 이번 국제교육도시연합 총회를 개최해서 안동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대구시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예산심사에서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와 통합신공항 특별법, 군의군 편입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신공항 조기 완성 등 대구의 운명이 바뀌는 기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